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봤지만 이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특히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기관들의 매도세에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말 이번 주 시장 쉽지 않은데 이런 장 속에서도 저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선윤, 금종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의 이슈도 그렇고 국내 증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만 두 분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시장 어떻게 좀 리딩을 해주고 계신가요?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또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개인들만 좀 매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매하는 그 난이도,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지 않을까.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크게 좀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계속 또 신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시장의 변화를 못 느끼시겠지만 주로 이제 코스닥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렇다 할 만한 이벤트도 없고요. 지켜볼 만한 지표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7월 달 돼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좀 차별화된 장세가 또 이어질 겁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기대가 되는 업종들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소외된 종목들은 계속 시장이 좀 관심을 못 받으면서 반등이 좀 어려운 이런 좀 양극화된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수 자체는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저는 상방 시세를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방 쪽보다는 이제 상방 쪽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락을 좀 봤었을 때 계속 지수가 이렇게 좀 밀린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지지가 나와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딱히 뭔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이 실적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방향성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도 여쭐게요. 국내 증시가 3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금 전문가님 말씀 주셨지만은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다. 정말 볼 게 없고 패드워치 제가 사이트 띄워놨는데 금리 인상 포인트가 지금 이제 다음 FOMC가 한 27일 정도 남아 있어요. 그때 봤을 때 금리를 올린다는 수치 자체가 현재 84%가 나와요. 그리고 금리 동결이 15% 나오고 있거든요. 딱 보시다시피 이 수치예요.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에요. 며칠 전 지난주나 이번 주 초였을 겁니다. 초까지만 하더라도 79%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84%까지 올라왔다. 확실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단계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시점 자체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 아마 7월 7일쯤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어떤 실적이 나와줄 것이냐,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고 삼성이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주가 상황 굉장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잘 버텼고요. 최근의 흐름 괜찮습니다. 7만 전자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그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참 2분기가 좀 부실하다 하긴 했는데 삼성은 그래도 괜찮다는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를 시점으로 해서 아마 또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조정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상당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S&P 500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필두로 시작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띄워드린 페더치 상황 보면은 FOMC 27일 남았는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조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은 이슈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나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크게 주지도 또 하락을 크게 하지도 않는 약간 좀 이런 흐름들, 재미없는 흐름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는 시장의 움직임이 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지금 최근의 1, 2주 상황은요. 저도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재미없을 거다, 별로 볼 거 없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거의 2주 이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추천드리고요. 종목 막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버티시면 올라오니까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장이 더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지면 뭔가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라도 발빠르게 할 텐데 지지부진하게 빠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저희 전문가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미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주가가 긴 박스권을 탈출해서 오늘 양봉을 좀 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제일전기공업 현재 16.03% 오른 채로 13,68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가를 올려준 종목이고요.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시 영업이익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제일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금종욱 전문가님 대장주일까라고 물음표를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실적만 튼튼하다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궁금한데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대장주일까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친구가 대장이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셔서 오늘 꽤나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만 강했기 때문에. 오늘만 강해서 문제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쪽으로 엮였는데 원래 이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홈 쪽으로 해서 배송 기구라든지 네. 뭐 전기 차단기 이제 뭐 두꺼비 집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콘센트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잘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엮이는 부분이 주차장에 보시면은 이게 콘센트형 그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상업화를 최초로 했었던 스타코프라는 회사와 이제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슈퍼차저 계속 이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기차를 쓰고 싶어도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 지은 2025년부터 늘어나는 이제 신규 아파트에는 이 주차장의 면적이 한 10% 정도의 이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기사 내용으로 갑자기 원래 없었던 내용이 아니고 예전부터 나오던 내용인데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좀 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순간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매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MOU 정도만 맺은 거지 아직 실제로 이제 매출이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좀 잡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모센스라든지 뭐 동양 EMP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11시 방송에서는 이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종목을 좀 들여서 좀 수익을 좀 들였던 종목인데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ATM 기계라든지 뭐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주차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인 주차장 쪽에서 이제 충전소까지 같이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한국전자금융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제일전기공업이 좀 상승이 나와서 조금 이 종목이 가야 될 건가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좀 고점에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더라고요. 상승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좀 단기성 자금이 좀 들어와서 치고 빠지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은 맞지만 이제 제가 쓴 내용처럼 한 줄평처럼 대장주는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다른 좀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인 면을 한번 더 설명을 해서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굉장히 좀 긴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이 앞선 이제 매물대를 다 소화해 주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거래 대금도 증가해 줘야 되거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이슈와 뉴스가 좀 붙여줘야 되는데 아직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만한 거는 일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밀리지 않는 선,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선까지 밀리지 않고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 뭐 당장 고점에서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높은 비중으로 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언급드린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을 좀 눌림시 매수 이미 좀 오늘 다 대부분 떴어요.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흐름에서 보시면서 조금씩 눌리는 자리에서 모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대장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볼만한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방송에서도 늘 드리고 있고요. 더 자세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금종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실적만 튼튼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돈 잘 버는 게 어딥니까? 이게 이제 상장이 네. 2020년 11월에 했었어요. 상장을. 그리고 이제 한 2년 반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2년 반쯤 된 것 같네요. 이게 딴 것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은 꾸준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실적이 또 뭐 엄청나게 성장한다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낮고 다만 재작년이나 2020년도보다는 실적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좀 이슈를 가지고 좀 크게 좀 움직였던 좀 상황이고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슈가 좋고 뭐 성장성의 주가 상승이 좀 폭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면 기관들이 오늘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까? 기타금융이랑 상호펀드 물량이 있는데 한 35만 주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뒤져봐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물량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더 성장성이 있다면 애들도 좀 버텼다 던지는 게 맞는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던졌다? 그러니까 기관들조차도 단기적인 이슈를 보는 게 저는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염려가 스럽고 또 하나 이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요 너무 급하게 올려치고 나서 이게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빠르게 치다가도 빠지는 모습이 또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거든요. 중간중간에. 끌어올린 물량 그대로 나가는 모습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혹여나 이걸 또 굳이 뭐 내일 또 올라갈 것 같고 따라가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박스권 유지 한 달 되는 거 보셔야 돼요. 이 종목 3월 달에도 같은 패턴이 있었고요. 꽤나 오랫동안 4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이번에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또 흐름을 탄다면 횡보하는 거 보시면서 횡보 조정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김선우 전문가님도 조심스러운 의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김선우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K모듈 건축 관련된 덕신하우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최근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덕신하우징 14.63% 금일 오르면서 2,820원에 마감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색량 골든벨을 울려주기도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총 사업비 1,200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K모듈러 테마에 주목하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K모듈러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다스코 등 수혜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두 번째 종목 덕신하우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K모듈러 관련주들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확인해보면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매도할 결심, 헤어질 결심 아니고 매도할 결심. 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기대되는 테마주.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린 것 같긴 한데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먼저 매도할 결심? 그럼 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신 분들은 팔아라? 아니 이게 모듈러 좋은데 주택 좋아요. 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레고처럼 네, 쌓는 레고처럼 방식이죠. 쌓는 건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뭐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모듈러 주택 가격이랑 유럽에서 나온 모듈러 주택 가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날까? 최근에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또 건축 뭐 그렇죠. 집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오.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이거를 또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또 가장 또 핵심적인 거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거리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테마성 이슈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종목도 상황 보자면 차트 상황 보자면 2021년부터 해서 고점 형성하면서 올려치면서 갔던 첫 자리라고 표현을 하자면 라인을 좀 잡자면요. 이 정도 라인 한 2,700원, 2,800원대 정도 윗부분부터 해서 고점들이 형성이 좀 돼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네. 그래서 도달을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몇 번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잠깐 살펴봐 보자면요. 잘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연속적인 실적이 좀 나와주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매출 포인트가 나와줄지 여부가 좀 걱정스럽긴 하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또 실적 수급은 또 굉장히 좋아서 좀 괜찮긴 한데 이게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주가들 보면은 단기 패턴을 가지고 올려쳤던 종목들 잘 보시면요. 전에 기록상 나와 있던 차트의 고점 부분에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지나고 다음 주 포인트에서 3,000원대 이상 안착하는 모습이 좀 안 나온다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안 나온다면 하락 쪽 분위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수급상의 부분보다도 전 고점의 돌파한 포인트에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현 구간대부터 3,000원 이상부터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매수하시더라도요. 2,500원 아래서 잡으셔야 돼요. 꼭 그때 잡으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뭐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안 된다. 이렇게만 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모듈러 주택을 이제 하게 되는,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사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이제 부품을 다 이제 공사 현장에 가져와서 이제 조리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적인 면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모듈러 주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희룡 장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수출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사우디 네옴시티는 벌써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모듈러 주택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근데 덕신하우징이 해외 매출은 없어요. 매출이 거의 미비한 수준이고 이제 매출 현황을 좀 봤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에게는 다 대기업 건설주에게는 다 매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여기는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됐든 아니면은 뭐 네옴시티가 됐든 아니면 다른 해외 쪽 매출이 됐든 대기업이 진출했었을 때 그 기업이 이제 당연히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모듈러 매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듈러의 주택에 필요한 이 데크 프레이트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 덕신하우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건설주들 주가 보시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건설 경기가 다시 활성화됐었을 때는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악재는 아니잖아요. 예,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됐든 어쨌든 끝나게 됐었을 때 이제 모듈러 사업은 당연히 진행이 될 부분이고 어떤 대기업이 가더라도 데크플레이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급등이 나은 자리에서 무조건 지금부터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이슈가 또 분명히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씩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지금 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현금을 좀 갖고 계셨다가 눌리는 자리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되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이슈들도 있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 좀 싸게 잡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밀렸을 때 같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신하우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검색량을 올린 종목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해당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각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웅제약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약세를 보인 대웅제약 11.03% 떨어진 채로 92,0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로부터 보톡스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대웅제약은 이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수사 소식에 약세를 보인 대웅제약 11% 넘게 떨어지면서 92,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제약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죠. 특히나 개별 이슈로 움직인 대웅제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어주셨을지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질긴 악연이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재수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김선원 전문가님 또 검찰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또 검찰? 뭐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선원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좀 끝날 만도 한데 끝나지 않고 계속 싸워요. 참 대웅제약 완전 주가도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둘 다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네. 특히나 좀 그런 모습. 근데 메디톡스가 이제 어쨌든 상당히 좀 급등한 이후에 좀 빠진 터라서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대웅제약은 거의 뭐 사실 나락으로 가고 있죠. 사실 뭐 이런 상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힘의 균형에서 깨졌는지 누가 또 이제 또 좋은 또 정관 예우 또 뭐 누군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악에 바친 수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쪽 바이오 업계도 살펴보자면 연구원들이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굉장히 같은 업종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유출됐다고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증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일이긴 해요. 근데 이게 계속 갈 거거든요. 이슈 자체가. 안 좋은 이슈 자체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상장사에서 만약에 전 대표가 횡령을 일부 하더라도 현재 오너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런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이제 관행이지 않나 싶은데 오너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용작 같은 경우가 또 이런 이슈 자체가 또 나오니까 이전 걸 다시 끄집어내니 한동안의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수급적으로도 좀 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방향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번 반등 살짝 나오고 조정 나왔던 자리가 88,000원 자리거든요. 그 수준까지 현재 거의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 혹여나 조금 더 깨지면은 코로나 때 바닥 자리까지도 자리는 있어요. 65,000원대 자리인데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안 왔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악재 터지면서 그나마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뭐 외인과 기관들조차도 특히 연기금조차도 매도를 해버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뭐 꾸준하게 추적추적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비해졌듯이 뭐 이슈가 좀 미리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검찰 조사한다고 하면은 알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실. 네, 한두 달 전부터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공개적으로 이슈가 돼서 나오는 부분 느리겠지만 알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응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외인들도 그에 따른 대응이 있어서 이게 외인과 기관들이 한동안 조금 매수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게 주가의 반등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가 이게 상황이 좋지는 않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 주가 엄청나게 튀었거든요. 그쵸. 많이 가기도 했었고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각오하시고 긴 시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만 다뤄드릴 수는 없죠.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 혹시나 보유자분들이 계실까 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 뒤로 하고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번째 마지막 종목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해당 종목이 오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5,100원 라인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편광 제어 핵심 기술 국내 1위 기업이죠. 이 파이버 프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8거래 연속 대량 매수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광패키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파이버 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바로 코멘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한국은 2025년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시기상조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상승했었던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조비라는 기업이 이제 에어택시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UAM 관련주 쪽이 상승이 나왔었고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스탁 골든벨에서 이제 골든벨을 올렸었던 종목이라서 잘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되게 좀 재미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광섬유 센서라든지 지금 자이로 센서 이런 납품되는 제품들이 위성에 들어가면 이제 위성 관련주로 상승이 나오고 또 이게 뭐 미사일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산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제 UAM이 들어가면 또 드론 관련주 쪽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여러 가지가 엮여 있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던 이제 이런 이슈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제 위성 관련주 쪽으로 보고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테마로 더 엮일 수 있으니까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매출 자체는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특히 뭐 이런 자이로 센서라든지 광섬유 센서로 인해서 매출이 뭐 몇천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요. 회사 지분 자체도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 수도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매집이 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도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 대금은 좀 많이 터졌어요. 한 1,100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과연 이제 이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 종목에 이런 수급이 좀 따라 붙으면서 계속 고점을 올려가면서 끝까지 상한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시장에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가는 종목에 계속 개인들 수급이 좀 따라 붙으면서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회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회사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이슈만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라도 뭐 갭상승이 떴었을 때는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없겠죠, 상한가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포에서 잠실까지 가는 이 에어택시 지금 한다고 했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걸 누가 이용할 것인가? 그렇게 빨리 뭐 이렇게 잠실까지 가야 되는 옆에 계신 분이 이용하고 싶다. 김포에 빨리 가셔야 될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뭐 진짜 상용화 되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있다는 지금 이슈만 됐었을 때 차익 실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이런 뭐 에어택시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오긴 올 거예요.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 회사 대표님이 또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 물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증가하고 확실히 좀 이런 영업이익도 좀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말씀 처음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드렸을 때 그 시점으로 봤었을 때부터도 꽤 많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저희 금정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략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떤 이슈가 붙더라도 가서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수익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이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 주신 종목들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고요. 힌트로 해당 종목을 설명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춰보도록 하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먼저 히든 종목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 힌트 3가지 바로 알려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종목 중에 제일 작을 겁니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대형주가 아니더라고요. 대형주를 안 갖고 왔어요. 오, 그러니까 무슨 근데- 신경의 변화가 있었죠? 이름은 대형주예요. 이름은 진짜로. 대형주다? 이름은 모르는 사람 다시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름은 대형주고 시총이 진짜 작아요. 시총이 1,000억 조금 안 돼요. 오. 1,000억이 좀 안 되는데 회사가 우선은 이제 가치주 중에 하나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만 5,000억이 넘어요. 부동산 가치만. 부동산만. 좋은 곳에 위치해 있나 봐요. 잠원동에 있어요. 건물이.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잠원동이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3,000억 이상 그 땅값만 평가를 받았어요. 야, 근데 이제 부럽다. 거기에 이제 만약 건물을 지면 한 8,000억 조 단위로도 가는 회사예요. 야. 네,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배당을 또 잘 줘요.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또 실적이 안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적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슈를 좀 타면은 네옴시티 이슈에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뭘 하는 기업인데요? 건설주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슈화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동안 바닥을 확인하면서 아주 천천히 상승 중이에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바닥이 지금 보시면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는 종목인 것 같고 최근에 종목들이 제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컴투스 갖고 와서 얻어 터졌거든요. 바닥에서 하반기 실적 보고 갖고 왔는데 얻어 터지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다시 주고받은. 올라갈 거란 보고 있는데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제가 원래 작은 거 잘 안 하는데요.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한 3년을 쳐다보고 있는 종목인데 오. 정말 많이 갔다가 많이 빠졌고 높이 다시 품었다. 이제 네. 올라갈 채비를 좀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연의 가치를 받는다면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이지만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주가가 5배는 가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한 2~3배 이상은 원래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정상이 아닌가 싶고요. 테마성으로 좀 엮일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힌트를 조금 더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두리뭉술하잖아요. 너무 두리뭉실한 네,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네. 힌트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뭐 이게 건설주라서 네. 뭐 어디 무슨 힌트를 드리기도 애매하고 잠원동에 큰 잠원동 땅이 맛집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가까운. 여기 왜 저기 무슨 킴스클럽인가 어디지? 고속버스 터미널 안쪽으로 한강 쪽으로 가면은 네. 오른쪽에 있어요. 그 기업 사오기? 예, 있어요. 네. 눈에 보여요. 아주 크게 있습니다. 오. 예. 거기에 있는데요. 근데 그거 뭐 재개발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회사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현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 시총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 이래저래 회사가 돈이 넘치는데 요즘은 약간 부럽다. 조금 뭐라 그럴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움츠리는 시간이 조만간 끝나게 되면은 한동안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배당 계속 나와요. 배당 진짜 잘 줘요. 배당이 한 3% 이상 나옵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짭짤하게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뭐 차분하게 모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이 사실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대형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몇 번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좀 독을 품고 이런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다. 독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제 좀 이제 종목다운 종목을 좀 가져오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힌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좀 두리뭉술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체 이렇게 현금이 넘치는 부자 종목이 대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이어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히든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방송 시간 대비해서 이제 힌트를 너무 짧게 갖고 왔는데 오늘 왜 그러셨어요, 두 분 다? 그러게요. 예. 왜 그러지? 오늘은 네. 제가 어쨌든 뭐 오늘 시든 종목은 제가 이 목요일 날 방송에서는 한 종목 갖고 나오는데 그죠? 제가 아침에 또 11시 방송이 있거든요. 아침에 또 시간이 안 되실 수는 있겠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쨌든 11시 방송에 나가는 또 공약주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쵸. 종목 할 거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라든지 좀 테마성을 좀 띄는 종목들을 제가 주로 김선윤 전문가님은 지금 무거운 종목을 좀 드리는 반면에 좀 테마성 띄는 종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 오셔가지고 또 한번 정보 또 받아보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약간 좀 테마성을 띄고 있지만 또 실적은 또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제 변압기 종목입니다. 변압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힌트로서 이제 변압기만 드리면 잘 모르는데 어떤 현대 일렉트릭이 이거 아예 시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이제 수출 발표가 나오면서 계약건이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1분기가 좀 실적이 다 대부분 변압기들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트적으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적절한 눌림목 자리라고 좀 보고 드린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름철 이제 블랙아웃 어떤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기차 충전하고 또 엮이긴 하는데 전기차 충전 많이 하면 또 전기 또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름에 또 무더위 좀 빨리 찾아오고 벌써부터 이제 장마 오게 되면 후덥지근하거든요. 또 전기 많이 쓰게 되면 또 블랙아웃 현상
현상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와 전선인데 노후된 옛날 오래된 이 변압기에서 이제 터지게 됩니다. 오래 전기가 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뻥뻥 터지는데 이럴 때 이제 블랙아웃이 나오게 돼서 미리미리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블랙아웃 대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 관련 쪽으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변압기 관련주 쪽을 한 번씩 꼭 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괜찮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세 번째 힌트가 되는 게 이제 이 이슈예요. 미국의 이제 지금 A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미국에서도 계속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풍력적으로 좀 강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변압기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회사가 해외에 진출해서 뭐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시총이 좀 작아서 좀 테마성은 띄고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도 안정적인 회사에다가 여름철 테마성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21선 자리를 꾸준하게 좀 올라와 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좀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땅히 좀 매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이제 거래량들이 들어왔지만 그런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최근에 고점 신고가 자리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 그렇게 많이 또 매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21선 자리와 직전 저항대 라인을 딱 만나는 구간 제가 좋아하는 눌림목 자리 구간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고 그리고 이슈적인 면에서도 이제 여름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셔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슈팅 나왔을 때 고점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조정받았고 거래량 없이 눌림 줬을 때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만약에 혹시나 좀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 지금 자리 적당한 자리에서 잡아보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공략할 자리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금종욱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 11시에도 늘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데 서울경제TV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지만 드리고 있는 종목들과 또 오늘 설명드린 히든 종목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볼 게 없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QR코드 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 적어주시고 저희 전문가님들 성함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들과 함께 히든 종목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설명은 자세하게 해드리지만 그 종목을 저희는 알고 있어서 쉽지 예, 듣는 분들은 저게 뭐야? 약간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네. 직접적인 아, 조금 더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힌트를 네.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MC 권한으로요. 그러면 트램? 트램이 있어요. 트램.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그 트램? 노면 트램. 노면 트램이 아마 국내에서가 1900년, 1800 후반대인가? 그때까지 운영하다가 이번에 위례에 새로 생겨요. 위례에 사시잖아요. 저는 이사 갈 거라 이제 구경을 못 하겠죠? 그러게요. 그거를 이번에 공사하는 회사예요. 진짜?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겠다. 뭐 바로 나올 거예요. 어. 요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거의 뭐 몇 년 만인가요? 100년 또 넘게 만에 120년 만에 노면 트램이 이제 국내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 뭐 기사 그러니까 그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그 트램 같은 네, 땅으로 게- 다니는 거 이렇게 기차가 너무 멋있겠다. 예, 그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공사하는 회사니까 이 정도 드리면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위례 신도시 뭐 트램 가는 회사. 그래서 이제 위례 안 살아요, 저 이제. 네, 이제 안 사신답니다. 살아봤자 이제 한 달이에요. 네, 이제 이사 갈 빠이빠이. 거니까 네,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면 또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하니까 저는 바보같이 그 종목 명과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해서 이 이름 들어가는 포차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저는 거기 닭발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고급스러운 힌트를 주셨네요.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종목도 좀 직접적인 거. 네, 직접적으로 드리는데 저는 좀 저렴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그곳으로 있으니까. 예, 그곳으로지 못하고 이제 이 종목의 이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짱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근데 학교 이거다. 학교 시절 좋은 짱이어야 하는데 네. 약간 위험한 짱들 아닙니까? 이 말을 쓰는데 좋은 의미가 좀 아니더라고요. 예. 공부에서 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안 좋은 뜻에서 안 좋은 짱. 어디 가서 이제 뭐 담배를 피거나 이제 친구를 괴롭히거나. 그런데 이제 쓰는데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요. 네. 회사 이미지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좀 부족한가요? 그 단어를 네. 아시는 분들은 또 바로 알 텐데. 네. 그렇죠. 이 회사 이제 홀딩스도 있고요. 네. 또 직접적으로 이 회사 이거 땡땡 하시면은 종목은 네 글자인데 이 회사 이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좀 대부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회사 이제 앞 글자 치시면 몇 종목 나오는데 이 중에서 좀 찌릿찌릿한 거. 찌릿찌릿한 거. 찌릿찌릿한 네, 거. 피카츄가 생각나는 거. 그런 네. 걸로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의 눈물겨운 힌트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정말 드리려고 다 드린 건데 이렇게 힌트를 들으니까 난 더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엉뚱한 종목 사지 마시고 종목명 확인하시기 위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저희가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계속해서 이 팔로워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종욱 그리고 김선현 전문가님 노란톡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의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볼 게 없는 시장이라서 더 힘들다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치고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금종욱 전문가님, 네. 저희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로의 한마디를 드리기보다는요. 힘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장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면서 시장에 대한 지수 흐름이라든지 뭐 지금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뭐 리포트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정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걸 좀 보시다 보면은 뭐 장주에 실시간으로 보시지 않더라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걸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됐고 제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업종이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이겠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뭐 다 보시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 투자만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으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이런 어려운 시장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힘이 되는 위로 한마디보다는 나는 정보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나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2부에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무상증자 최근 얘기하면서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거론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권리랑 날부터 해서 3연상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하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1%대 제가 무료 톡방에다가 이거 매도 관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무상증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을 정말 아예 답안지를 드리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이 엑스페릭스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보셔야 될 게 그 PER, PBR, ROE는 보셔야 돼요. 요거 세 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네. 들어오셔서 좀 제발 좀 머릿속에 좀 넣고 가 주십사.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배트맨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보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김서윤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